어차피 계속 거절당했으니까 뭐 한 번 더 거절당한다고 뭐 큰일 일어나지 않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호사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마케터로 직업 전환 과정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고 간호사로 3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서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육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생산적인 일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블로그랑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랐고 이제는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로서의 삶을 뒤로 하고 마케터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기 위해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마케팅 직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툴을 다루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학원에 갔어요. 거기서 포토샵, 일러스트, 거기에 추가로 영상 콘텐츠 만드는 법까지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 편집, 제작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물론 배우기만 한다고 제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중간중간 계속 공모전에 도전을 했어요. 총 10번의 공모전에 도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 2번의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디자인 작업물도 여러 개 만들었고 포토샵 1급과 일러스트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끝났어요. 6개월간의 과정이 끝났고 이제는 정말로 취업을 도전해야 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었죠.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는 당시에는 제가 어느 직무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정하지를 못했던 터라 일단은 작업물들을 싣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나 영상 제작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때 만들어 두었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회사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회사는 병원이었어요. 조금 더 이해도가 높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SNS 채널을 관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관리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는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던 것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합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직무였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지만 아쉽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제출을 하고 서류를 읽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떨어졌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그걸 알아야 개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한 패착 원인은 포트폴리오였어요. 아무래도 원하는 직무를 마케터 쪽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새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새로 제작을 했어요. 제가 했던 경험은 블로그를 운영했던 거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SEO 최적화 방법, 타겟 오디언스 분석, 콘텐츠는 어떻게 만드는지, 키워드는 어떻게 잡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또 실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담고 제가 그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직무에 맞게 정리를 해서 포트폴리오로 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지 어떤 식으로 썸네일을 만드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쉽지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방식의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것도 열심히 찾다가 알게 된 거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도 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가 간호사로 취업 준비를 했을 때랑은 정말 많이 달라. 간호사로 취업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간호사 면허 그리고
졸업학교, 뭐 학점, 그리고 이전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사실은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랐고, 그렇지만 저는 좀 재밌었어요. 제가 정말로 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잘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이 회사를 설득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의 포트폴리오만 계속 만들었고 금요일 새벽 2시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저는 다시 도전을 하게 돼요. 이전에 떨어졌던 그 회사도 공고를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도 한 번 더 도전을 했고요. 그렇지만 역시 쉬운 건 없어요. 아직은 열람을 하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으니까 취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서류 여러 번 떨어지고 면접까지 가도 또 여러 번 떨어지고, 그래서 서류도 정말 많이 넣고 면접의 기회도 많이 갖고 그렇게 나를 알릴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야 그 중에서도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포트폴리오랑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했지만 역시 쉽지 않아요. 저는 또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게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실패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거듭된 실패는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마음 한켠에 있던 두려움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거절당했으니까 한 번 더 거절당한다고 뭐 큰일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실패를 했지만 또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0군데의 회사에 지원서를 넣어둔 상태고, 몇몇 곳은 확인을 하셨고 또 아직 많은 곳들은 확인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주가 되면 또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확인을 하지 않는 회사도 있겠죠. 그래도 한 번에 면접 기회를 갖게 돼서 다음 주에 또 면접을 보러 갈 예정이고요. 이 면접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두려움이 적어지고 그 과정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에 임하고 그 남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수용을 한다는 그런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거절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상황을 딛고 나가는 과정에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면접을 보고 난 뒤에 느낀 점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